이번에 두 번째로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변론이 종결됐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6일인가요? 그때 네. 선고가 나는데 한번 가볍게 상상해보려 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소송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돼서 이제 관련된 증거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사들 일부랑 이제 1심 판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이게 허위 사실인지, 두 번째는 대장동 관련해서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한 발언의 허위 여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을 보면 요건이 당선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출생지라든지 네. 재산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행위, 기타 지지 여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인데, 네. 이번에는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선거 당시에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제 이런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겠죠. 저촉되는 그런 거를 과장을 많이 하는데, 그 허위 사실을 얘기함으로써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1심 판결에서 나오는 게 그 요건상의 행위를 교우 행위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 친하다 이런 부분도 허위 사실로 전달이 될 수 있다. 뭐 이 부분을 재판부가 교우 행위라는 표현을 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뭐라고 혹시 생각되세요? 아무래도 당시에 대장동 관련된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죠. 이슈가 많이 됐죠. 네. 그런 사람과 이제 교우관계 여부가 본인의 당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지 않았을까, 시민들에게. 그렇죠.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해당 중요한 증인이었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굉장히 연관성이 부각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그 이슈가 계속 따라다니고 계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기 당시 망인하고 연관성이라든가 관련성, 특히 대장동 관련된 사건하고의 관련성에 따라서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은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아냐 모르느냐가 그렇게 큰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엔 좀 특수하게 대장동 사건이 1년 이상 굉장히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자 입장에서는 네. 김문기 차장이었나요? 그분하고 연관성이 있냐 없느냐가 아무래도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인터뷰를 4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4번 다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이렇게 약간은 단정적인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번에 2심 공소장 변경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이런 3가지 공소사실로 나눠서 이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이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났고, 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3번째 얘기한 그 부분도 무죄가 났었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유죄난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네. 이제 이 부분인데, 해외 출장 중에 골프란 얘기는 그때 왜 나왔던 건가요? 이게 상대편 정당에서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하면서 네. 그때 당시 사진에 이재명 당대표와 그 김문기 씨가 이제 한 무리 안에 같이 있는 사진이었나 봐요. 네. 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사진에서 보듯이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냐. 사진을 지칭하면서 네, 이슈가 터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 상황에서 나는 이제 공수처 평등 내용처럼 그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사진은 조작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맞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힘이 사진을 제시했을 때 네,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나는 그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발언한 취지가 해당 사진에 여러 명이 있는 사진 속의 일부만 편집해서 그걸 제안했을 때 그렇게 대답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당시에 골프를 치러 간 것도 아니었고 그 사진을 지칭해서 얘기했던 거는 골프를 치지 않은 거는 맞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건 자체를 갖고 허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방점을 여러 개 찍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말한 부분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네. 사진이 조작이 없는데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일단 허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해외 출장 가서 골프를 치는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다는 표현 자체가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진짜로 가서 골프를 안 치고 일만 하고 온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골프는 쳤고 김문기가 쳤다는 사실이 없다 이런 주장이라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이재명 후보자가 당시 네, 김문기하고 골프를 친 사실 자체는 있나요? 그 언론을 보면 골프를 친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네, 뭐 저희가 이제 증거라든가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은 모르니까 네.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정을 한다면 골프를 친 거 자체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네, 거기에 방점을 맞추면 네, 이 발언은 사실에 반하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발언 나온 취지가 해당 사진. 또 그 해당 사진은 골프 치면서 찍은 사진도 아니었다. 네, 그리고 일정 부분만 편집한 사진이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취지에서 나온 거라면 그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설령 사실에 반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참 궁금해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현동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는 네.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저 사람이 나를 협박했다 이런 표현은 내 주관적 심리에서 감정에 의해서 내가 어떤 억압이나 네, 약간 불편함을 느꼈을 때 네, 내 표현상에 과장된 걸로써 나 협박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표현은 그렇죠. 사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협박은 일반적으로 고소나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은 협박으로 성립을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네. 오랫동안 정치 생활하면서 법률을 다뤄온 분이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협박을 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건 이게 범죄다 아니다 라는 것까지 판단을 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백현동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문제 삼겠다, 고발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협박했다는 건데 그러면 협박했다 부분의 앞부분 그 부분은 사실 자체는 인정됐나요? 1심 판결에서 증거 조사를 한 내용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는 내용 자체를 발견하지 못한 걸로 판결하신 거 내용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증거가 애초에 국토교통부 공문이나 어떤 수단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명백하게 허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이제 해당 공문을 보고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나요? 성남시 네,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네, 그쪽으로 이제 공문을 보낼 때 그 공문 내용이 의무사항이라든가 그런 언급이 있었다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걸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근데 해당 공문에 그런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언급이 없었다면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게 네. 느낄 여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1심 재판부 쪽에서는 일단 의무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공문 안에 발견하지 못했고 성남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한 걸로 보인다고 판시하였고요.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전부 증언을 들어봤지만 그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증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 혹은 고발하겠다 그러면 가장 겁나죠. 아무래도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면 그러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부분은 어떤 국토교통부가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의미인 걸까요? 일단은 뭐 직무유기가 되려면 직무여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건데 공문이나 실질적인 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부분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성립을 안 하고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직무유기를 거론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애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그거를 문제 삼을 거라는 것도 의문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표현은 직무유기를 문제 삼는 거에 대한 주체가 국토교통부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고발을 해놓으면 뭐 수사는 뭐 문제 삼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수사기관이 붙을 수도 있고 감사관이 붙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제보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데 실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증거는 이제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어하고 동사가 그러니까 주어가 국토교통부죠. 그리고 동사가 문제 삼겠다. 이제 백현동 용도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 그러니까 행위하고 동사가 다 나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협박했다 부분을 분리하더라도 협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기 때문에 법조인 입장에서 판단하면 이거는 협박이 아닌데 협박했다고 발언한 부분 이렇게 판단할 여지는 좀 다분히 있습니다만 협박했다 부분은 빼고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 이 부분만 보면 만약에 국토교통부가 그런 적이 전혀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이 되거나 수사에 통해서 밝혀진다면 이 부분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하고 선고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전부 무죄가 되면 당연히 무죄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김문기 건이 있고 대장동 건이 있고 뭐 이제 둘 중에 어느 건이라도 일부가 무죄가 됐을 때는 이번에 1심 판결이 어떻게 났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집행유예가 감경된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혐의 사실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형량이 감경되거나 하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항소한 부분도 있지만 뭐 무죄가 난 건 무죄가 났다 치고 징역으로 난 부분 두 가지 그 부분 중에 둘 중이죠. 둘 중에 하나가 추가로 무죄가 나고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뭐 유죄가 난다면 그런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무래도 벌금으로 감경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핵심은 벌금이 나더라도 100만 원 미만으로 나야 되니까 이제 벌금이 500만 원, 1000만 원에서 하면은 뭐 조금 낮아질 수는 있는데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내는 거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좀 많지는 않죠. 그렇죠. 많지는 않은 케이스라 이번에 공직선거법에서 형이 나왔을 때 사실 예상 바뀌긴 했어요. 모든 형의 중에 일부가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라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 저희가 모든 자료나 증거를 통해서 판단해 본 것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 판단해 봤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2심
예측해 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궁금도 하고 저희가 이거를 기사라든가 판례를 보면서 특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다음 달 26일인가요? 그때 또 선고가 나면 그 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